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소년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소란하지만 선거는 다가왔고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조금이라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유세 현장에서 11살 나이의 초등학생이 한 후보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만일 인명사고가 나기라도 했다면 과연 그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현행 법률상 소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소년은 14세 미만인 11세의 소년이어서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하고는 구분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세의 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나이의 소년은 책임 능력이 없긴 하지만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소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에서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촉법 소년으로 구분해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11세 소년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날로 소년들의 범행이 과격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서 촉법 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하려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만일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나이가 11세가 아니라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인 14세를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한 행위 시의 나이가 14세 이상,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을 때 19세 미만인 소년은 범죄 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도 아직 성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소년법에서 특이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도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4조 1항 3호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범 소년들은 죄를 범한 것은 아니기에 범죄 경력과 전과 기록이 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우범 소년 제도를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 활용해서 이미 학교폭력을 한 아이들이 보복폭력을 하는 것을 막거나 장기 가출, 결석 등으로 범죄에 노출된 우범 소년들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범죄가 날로 잔인해지고 연령도 낮아지고 교화에 집중할지 아니면 처벌에 집중할지 고민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달 13세 소년이 훔친 렌트카를 몰다가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 대학 입학을 앞둔 그 신입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은 사건 후에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들의 셀카를 찍고 SNS에 올리는 그 행위를 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소년 범죄에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형사처벌의 목적은 소년들을 교화하는 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3세 소년이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조금이나마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여 무고한 시민을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교육의 확대, 인터넷의 발전 등은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예전처럼 교화만 해서는 날로 늘어나는 소년 범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년범들에 대해서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 과정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년범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년범과 관련돼서는 이 범행을 저지른 이 피의자가 14세 미만인지 그 다음에 19세 미만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처벌의 유무라든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그 소년의 그 부모를 상대로 하는 그 민사소송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범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